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종혁입니다. 자, 취업 준비해서 탈출하는 상식의 힘. 어, 오늘 3일차인데, 3일차 또는 여러분들한테는 3주차가 되겠죠.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십니까?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에이, 5분만 얘기한다며 5분 넘는데, 제가 어쩔 수 없는 설명충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막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되게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제 마음 같아서는 막 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막 뒤에 판서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너무 오반 것 같고 제가 조금 5분을 넘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갈게요.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현대자동차가 어닝 쇼크를 일으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닝 쇼크에 대해서 먼저 알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2월 달이 되면은 어닝 쇼크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어닝이라는 말 자체는 기업의 실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어닝 시즌에 즉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영업 실적을 발표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이게 연말이 되는데 이때 이제 어닝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닝 시즌에 기업이 발표를 했을 때 영업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확 폭락해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어닝 쇼크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영업 실적이 난 거예요.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저조한 경우에 주가 하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영업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나왔을까? 바로 현대자동차가 어닝 시즌에 영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를 일으켰죠. 그럼 왜 어닝 쇼크에 빠졌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시장 성장률을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2019년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저도 지금 제가 차를 바꾼 지 올해 바꿨거든요. 올해 차를 바꿨는데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타던 자동차에 비해서는 우주선 같은 거예요. 막 안에 바꿀 것도 많고 차가 막 똑똑해졌어. 그러니까 차선을 이탈하면은 막 소리를 낸다라든지 또는 내가 오래 운전을 하면 네가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얘가. 그리고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똑똑해진 거죠. 이 차들이. 왜 이 차들이 똑똑해졌을까? 자동차 시장은요. 바로 기술 집적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에요. 즉 완성 품목 중에서는 기술 집적도가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동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만큼 많이 팔리고 기술 집적도가 많고 그리고 빨리 변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 성장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제가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즉, 기존에는 인간이 자동차에게 맞춰서 운전을 했다면, 이거 보세요. 옛날 버릇 나오죠. 스틱, 이렇게. 지금 안 나오는데 이렇게 스틱을 밀어 넣는 이런 행동을 취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데, 자, 어찌됐건 이렇게 그 운전을 우리가 맞춰서 했다면, 이제는 자동차가 인간에게 맞춰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터넷도 연결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제 차를 사면서 제일 깜짝 놀란 게 제 차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막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 거죠. 왜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어닝 쇼크에 빠졌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R&D 집중도를 보시면은요. 실제로 그 R&D 집중도는 그 매출액의 R&D 비용을 얼마만큼 쏟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는 3%밖에 하지 않습니다. 폭스바겐, GM, 혼다 같은 경우는 이미 5% 정도대로 R&D 집중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뭐 몇십 퍼센트 안 되잖아요. 매출액의 R&D 비용이 이 정도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현대는 계속 양산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 나가야 돼요. 양산형이 아니라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디자인으로 보는 시대에서 다시 실용화된 시대로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자동차는 원래 실용화에서 디자인으로 갔다가 이미 디자인을 넘어서서 다시 실용화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R&D가 필요한 건데 이것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굉장히 적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닝 쇼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안 나왔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주목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현대가 이 R&D 비율을 높여가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신차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취업을 준비하시잖아요. 현대자동차 분명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현대자동차가 올해와 내년 어떻게 바뀔 것인지 반드시 주시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되게 컴팩트하게 한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설명충이라서 조금 사족 달린 거는 제외하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